주진우 특종 기자와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세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MBC 뉴스 보셨어요? 그 무슨 시신 가방 3,000개 구입. 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1,000개, 3,000개. 예,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국방부의 군에서 시신 가방 그러니까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체 뭘 생각한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가 하는 건 모르지만은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혁명 주체 선택을 군산 비단아 씨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쿠데타 계엄을 획책한다는 예. 아니 그러기는 하지만 이거 정말 그런 것까지도 준비하려고 한 거는 그 노상훈인가요? 네. 그 뭐 수거 계획. 네. 그렇습니다. 차지철이 박정희한테 그런 얘기하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몇백만 명 막 얘기하면서 밀어버리자고. 네, 우리 몇백 명 밀어버려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은 전두환을 꿈꿨고요. 그 윤석열 수하들은 그 군인들은 전두환 그 주변에서 그 과일을 따먹었던 군부 신군부. 그래서 뭐 별을 더 달고 장관 되고 그리고 지금도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군 선배들 쿠데타 세력 그 사람들을 꿈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을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3대 독자 네. 독재자들이다. 3대 독재자를 꿈꾼 사람들이죠. 독재자들이죠. 네.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구미로 쫓아가서 박정희식으로. 예. 박정희 딸 박근혜 탄핵 1호한테 가서 탄핵 2호 세력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윤석열은 지금도 상황 정치를 생각하고 영구 집권을 생각하는 거아니에요? 예. 네. 두 분도 그 1,000개의 그 그럼요. 종이관 안에 들어가는 분들 아니에요? 끔찍하네. 뭐 1,000개 속에는 들어가겠죠. 남일이 아닙니다. 예.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목숨 안 아까워요. 그렇지만은 그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냐고요. 21세기 세계 경제 10대 국가 군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이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지금 윤석열과 군에서 뭐 시신 수거객, 시신 뭐 봉투 뭐 이렇게 뭐 상자 얘기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 말고 법으로 독재는 법으로 지금 모든 것을 구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치라는 이름으로 이명박도 법치를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검찰이나 다른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어떻게 내란을 설계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법적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벌써 증거인멸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수사만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내란이 이렇게 벌어지고 진행 중인데 내란에 대한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빨리 내란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내란 세력에 대해서 내란 설계에 대해서 내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되는데 지금 뭐 수사권이 어디에 있다 뭐에 있다 그리고 또 누가 뭘 한다 하면서 핵심으로 내란 수사의 핵심으로 가지 못했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서 내란 세력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물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언제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또 국민들은 화나가지고 밤에 술 마시다가 전화.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옛날 신문사에다 전화했잖아요. 밤에 술 먹고 뭐가 맞냐 그러냐. 신문사시네. 기자들한테도 그랬죠. 신문사. 이게 헌법재판소가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 이러한 것을
나는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안 됐다. 이번 21일 내일 모레는 하지 않겠느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14일은 했어야 된다고 헌재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이미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한 발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주 기자님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늦어지는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헌재에서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한 5가지, 크게는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사안에서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가려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답니다. 상고가 너무 길어요. 네. 총리실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당국대학교 부설연구소에다 용역을 줬어요. 네. 용역을 줘서 박근혜 탄핵 갈등 비용이 용역 결과 1,740조가 나왔어요. 박근혜 탄핵입니다. 박근혜 탄핵 2017년에 지금은 갈등의 골이 훨씬 크고 길고 아프고 그 비율이 49.5% 5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계엄 비용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산출이 안 됐지만은 갈등 비율은 73.7%, 74%예요. 갈등 비율이 훨씬 높아졌네요. 25%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갈등 비용이 최소한 지금 2,000조가 넘었다. 3,000조도 되겠는데요. 그 정도 되죠. 네. 1,740조였으니까 박근혜 때. 그리고 이 계엄 후 4분기 GDP가 6조 3천억이 증발됐어요. 그러니까요. 없어졌다고요. 이 경제적 여파는 계속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계엄 후 20만 개가 폐업을 했는데 지금은 30만 개로 증가됐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갈등, 이 혼란, 이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이 책임질 거냐? 책임 안 지죠. 어떻게 없어요. 책임져요?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예. 차일피일 느리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 나라가 있어야 자기들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알면서 그렇게 늦어지는가? 도울 선생께서 헌재 재판관들한테 신의 지위가 주어졌다 이렇게 신의 지위.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근데 그분들이 이 갈등을 이렇게 종결시키고 화합해서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국민이. 그런데 지금 그 무게 엄중함을 아는데 왜 이렇게 고민하실까? 좀 빨리 고민을 정리해 주셔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데 좀 걸립니다. 실장님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좋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헌법재판관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이냐. 그 고시 엘리트들이 줏대도 소신도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번 주 21일 금요일을 넘기면은 다음 주부터는 국민적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의견을 구해보니까 기다려보자.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보자. 이것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생각 같아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결론을 내리는 게 심사숙고했고 적절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한 주는 미뤄졌지만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고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걸로 보시고요. 취재의 왕 주진우 기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뭔가 흐름을 읽고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만약에 미뤄진다면 오래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국민들의 원성을 다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갈등 혼란을 마무리해 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 어찌 보면 대법원 위에서 어찌 보면 대통령 위에서 국민 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그래서 아마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죠. 예. 그래서 그 지연된 사유가 예. 제가 몇 가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번 결정문, 판결문은 네. 세기적인 판결문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판결문이 돼요.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리고 8분의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의견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은 전 세계 탄핵에 대한 교과서적인 판결문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도 기다렸지만은 이러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아니라 소나기에 옷 젖어서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갈등 비용 아까 이 탄핵의 갈등 비용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600 몇 조, 700조 정도 되거든요. 700조. 근데 2,000조, 3,000조면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서 한 연봉을 연봉을 2-3배 이렇게 까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회복하는데 1-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렇죠. 이 국가 경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AI 시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마구 지금 변화하고 그 트럼프 시대 막 관세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2-3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걸려서 복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빨리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 이건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스웨덴 네. 평가기관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후퇴했다. 후퇴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순위를 매겼어요. 네. 우리나라가 22번째 민주국가로 분류가 됐는데 10등급이 떨어져서 32번째. 이제 40몇 분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모든 것이 비용입니다. 자, 아침에 예. 굉장히 좀 무겁고 이렇게 진지한데 다른 얘기 제가 하나만 할게요. 좀 봐주세요. 자, 어제 오세훈 시장이 요새 급한가 봐요. 많이 급하죠. 탄핵에 찬성했었잖아요. 탄핵에 찬성해서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갑자기 나는 탄핵 찬성 아니었다 얘기하면서 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 때문에 마음이 급하거든요. 사실은 명태균 돈이 얼마나 지금 기자를 밉겠어요. 자,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각이 한 명이고 각하가 2명이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 그 정보는 한 4주 된 정보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제가 4주 전에 정확하게 들은 정보를 그대로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 2, 5. 자, 지금 그 언론에 나오거나 지금 뭐 찌라시라고 정보지에 돌아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거의 다 여권발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정보가 별로 없고요. 용산 주변과 그리고 그 보수 법조계 서초동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계속 나와서 각하는 뭐다 몇 명이다 기각은 몇 명이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기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용과 기각. 자, 탄핵해야 된다는 뭐 거의 대다수의 법조계 의견인데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말을 못 해요. 예. 기각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법조인이면. 그럼 이제 각하. 예. 그래서 나온 내용이 각하인데 그래서 요새 각하 운동하면서 각하로 몰아가고 있는데 각하하면 또 유 기자님 아니요? 네. 그거는 이명박 시대 이미 끝났습니다. 자,
박정희 전두환한테 각하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 이거는 그런 호칭은 맞지 않다 해서 이게 없앴는데 자 각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용산발 희망회로예요. 희망회로. 네. 근데 용산이 그리고 지금 서초동 법조계가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다 틀렸어요. 거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매우 확률이 떨어지는 자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지금껏 다 틀렸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대통령이 체포된다 뭐 이런 얘기 체포가 안 된다고 거기에서 굳게 믿고 있어. 99% 믿었어요. 오히려 그날 총성이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계속 했었어요. 오히려 유혈 충돌해서 나라가 또 뭐지 나라가 두 쪽 난다. 사실은 내란 계엄 때도 군사적 충돌이 있을 거라고 그쪽에서는 봤어요.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판단하고 읽는 게 다 틀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용산 그러니까 윤석열의 희망사항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언론에 퍼지고 있다. 그래서 여론이 지금 급격하게 이거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가 지금 막 요령 흔들면서 용산에서 굿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좀 그렇게 봐요. 10인 10색이고 100인 100색이야. 예. 다 틀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헌재에 대한 정보는 그 지금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전혀 지금 신뢰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 네. 거기에다 자기 희망사항을 다 넣고 있어요. 윤색해서 말을 한다고. 예. 네. 다 틀리지. 예. 그러니까 희망회로 희망사항들을 넣은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믿지 말고 큰 틀에서 봐라. 그렇죠. 예. 그렇죠. 박지원 의원님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윤석열의 희망사항 그리고 용산의 희망사항들이 그 내란범들의 희망사항 내용들이 언론계에 퍼져서 그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커요. 네. 예. 21일 금요일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고 그 전날 목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탄핵 심판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관계예요? 아니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용산 그 윤석열 측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한덕수 탄핵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냥 근거 없는 주장이고 윤석열 탄핵을 미루려는 하루라도 미루려고 하는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게 12월부터 있었어요. 12월, 1월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안 받아주고 정영식 재판관이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탄핵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이 끌어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자, 한덕수 탄핵이 무효면 자 그러면 최상목이 임명한 2명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2명이 빠져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게 아이고야.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말이 안 되냐면 그 이후에 그 회의가 11번 있었다니까요. 그 문제 제기했고 그 헌법 최상목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부정하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 탄핵 사유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내란의 주요 종사자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그 판결을 내렸어요. 자, 최상목한테 빨리 국회에서 추천한 그 국회 권한인데 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도 문제 있다는 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한덕수 탄핵안도 절대 이게 인용되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땡기자. 모든 걸 땡기자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주장이지 이것도 근거 없어요. 그래서 한덕수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날 그럴 일은 없다. 오케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최상목 대행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더 낫다. 지금 너무 진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선거관리 내각으로서 아니 선거 관리건 미국과의 관계, 경제건 네. 미국과의 관계건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 안 지키는 사람이 윤석열 최상목이에요. 네.
자기는 안 지키면서 아니 무슨 얌체 어디 국민한테는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승복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한덕수 총리가 최상목 부총리한테 밥 사야겠습니다. 네가 못 해줘서 내가 올라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 능력의 평가를 한덕수한테 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제 진짜 성미도 급해. 우리 정치판에도 판떡이 있는데 아직 탄핵도 되기 전에 딱 대통령 후보 선출되고 있잖아요. 51.6% 투표에서 92.8% 찬성. 이렇게 누가요? 개혁신당 어제 투표했잖아요. 아, 그랬다고요? 아이, 관심도 없어. 저도 총선에서 93% 당선됐어요. 흉볼 필요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승복 안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시끄럽지만은 그대로 갑니다. 별거 없다. 이미 미래로 가는 얘기했잖아요. 예. 자, 여권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윤석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홍준표, 오세훈, 유승 다 지금 대선 캠페인 하고 있어요. 대선 조기 대선 다 그 얘기.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다 대선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탄핵됐잖아요. 그럼 거기 쳐다보지도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네, 보지도 가루처럼 사라져. 그 앞에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뭘 할 거 안 그래요. 지금요. 권력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러나 예. 저는 주 기자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이미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나 의원들은 탄핵도 윤석열 파면된다, 인용된다 하는 것을 알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자기들이 패배하고 어렵다는 거 알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이재명이 가장 유력하다로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또 자기들 또 미래를 도모하는데 당권에 다음 라운드를 대비해서 당권에 대비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이명박 그 수구 세력들한테 가야 그분들은 일정한 1%라도 수구 세력 대의원들, 당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겠다 이 생각이에요. 당권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권 중요하죠. 정치의 속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면은 당권이 가장 중요하죠. 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다음번에 나오니까. 그렇죠. 다음번에 자기 뺏지. 자기 밥그릇이 제일 중요해요.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 국가 민족 얘기하는데 국민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밥그릇, 자기 배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 기자 보시려면요.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예. 맞습니다. 제 얼굴에 출연료보다 몇 웃음이 배 나오고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왜 오늘따라 그러세요? 잘 될 건데요. 자, 그 국민의힘 얘기 잠깐 보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민주당도 경선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김씨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들립니다. 김씨 후보가 김부겸, 예. 김두관, 김영록, 김동연 그래서 4김 1리 1리는 이제 이재명. 저는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가 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오히려 민주당이 뭉치게 된 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버리니까. 네. 지금 이 판국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으로 이게 딱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뭉쳤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얘기를 해보면 여유를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여유를 보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어제도 광주에 다녀왔다는데 피켓 시위하다가 돌아가신 분. 민주 당원이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문상하시고 오셨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부 후보들을 다 만났잖아요. 예. 나오자. 나오라. 같이 깨끗한 경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흥미로운 후보가 좀 안 보인다. 밥상이 좀 풍성해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뭐 박지원 실장님이 좀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저는 안 나갑니다. 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 불출마 선언 하셨습니까? 아니 언제 내가 출마한다고 얘기도 그러니까 안 했는데 무슨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불출마. 자관 일부 후보들은 캠프를 예. 사무실을 만들어 놨다. 예, 여의도에. 뭐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어제 제가 김동연 경기지사 관계자를 만나셨어요? 만났더니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좋죠. 그리고 우리 김영록 예, 전남지사도 계속 행사를 하는데 이번 일요일 날 저한테 전화 와서 꼭 와서 연설 한마디 해달라고. 그 뭐 박지원 원로가 나를 지지한다 뭐 이런 아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한동훈식으로 정치는 안 해요. 한동훈식이에요. 간 보는 거. 여기도 간 보고 저기도 간 보고. 자기는 지지를 할 때는 선명하게 하고 예.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지난 3년간 계속 소위 여론조사에서 1등을 점유하고 예.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2, 3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다 합친 것보다도 또 40%, 50% 벽을 넘은 이재명 대표밖에 대안이 없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강연 가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신 우리 민주당이 혼자 이재명 혼자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을 나는 지지하겠다. 그랬죠. 임종석 이것도 실장. 굉장히 흥행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한번 세게 그러니까요. 붙어봐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중도 보수 우클릭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로도 클릭해서 약자 소외계층도 보듬고 가라 이런 충고는 하지만은 그 정체성 이념 논쟁을 세게 붙어가지고 한번 국민들한테 스펙트럼이 높다는 것도 자랑할 수 있다. 당의 외연을 그렇게 키우는. 봐요. 예. 그렇게 세게 붙기를 바래요. 아니 정치 얘기하니까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그냥 말씀을 안 하시네. 아니 저는 민주당을 잘 몰라요. 국힘을 잘 알죠? 아, 국힘만 알아요. 국힘은 누가 후보되는 거예요? 국힘은 저는 김문수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지가 아니라 네. 될 걸로 본다. 아니 김문수의 파괴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폄하하더라고요. 근데 네. 김문수 힘도 셉니다. 턱걸이도 잘하고요. 그리고 지금껏 내공이 있습니다. 봤어요? 누구요? 턱걸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영상 보셨어요? 네, 턱걸이 잘하더라고요. 지금? 그럼요. 지금 이 나이에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김문수 뒤에 김문수 전 지사가 김문수 후보가 장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당이었어요. 저기 그래요? 정광훈당. 정광훈당. 정광훈당이었죠. 아니 지난 대선 때. 내각의 장관이 지난 대선. 지난 대선 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쪽에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린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튼튼하게 아스팔트가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걸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네. 전광훈 세력의 지지도 받고 있다. 그렇죠. 그 얘기. 네. 그래서 이게 가기가 어려워요. 한동훈은 지금 삐쭉 나왔잖아요. 삐쭉 예. 나와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는 하고 있으나 한동훈은 당이 어딜지 지금 전 궁금해요. 국민의힘이 지금은 윤석열 당이고 정광훈 당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 둘의 지지를 전혀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진짜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잡을까 저는 그걸 조금 의심스럽게 보고 못 잡아요. 그렇죠.
정치는 그렇게 간보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탄핵에 나섰을 때 그래 보수는 탄핵 반대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갔어야지. 그거는 갔었어야지. 갔었으면 달라지죠. 그렇죠. 저도 갈 걸로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요새. 갈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이게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이 사실은 검사로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이명박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정권이 문재인 민주당으로 갔네. 그랬더니 그때 윤석열을 잡은 거죠. 검사로서 잘 나갔다 하는 것은 나쁜 수사를 많이 한 거예요. 자기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술 먹고 다닐 때 자기는 술도 안 먹고 열심히 수사해서 성과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사장은 영업으로 다니고 열심히 공장 돌린 공장장이네. 자, 그런데 검사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이거는 누구의 공도 아니고 누구의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성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정치인으로 보여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탄핵 때 그래 잘했다. 탄핵에 나서겠다고 오더라고요. 아이고 잘한다. 근데 그때도 그 이후에는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로도 선거만 말아먹었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는데 정치인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를 하고 나서 나한테 표를 주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 윤석열 동생이었어 그러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동훈이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기다 이제 오세훈, 홍준표 시장 그분들은 명태균한테 일단 물어보고 와야 돼. 물어보고 와야 돼요. 명태균이 오케이 해줘야 네, 돼. 그렇게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후보가 저는 김문수 후보가 만만치 않을 거다.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국민의힘을 접수라고 많이 잠식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턱걸이로 경선에도 김문수 후보가 그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저도 주 기자하고 같이 봅니다. 어디 가서든지 물으면 자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장관이 될 것이다. 그래요? 예. 지금 극우 보수의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서포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권에 관심이 없어요. 네. 오세훈, 김문수, 오세훈 이런 사람 거의 대부분 명태균 걸려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한동훈은 예. 지금 우리 주 기자가 잘 설명했지만 제가 볼 때는 법무장관 비대위원장은 자기 큰형님 윤석열 김건희가 시켜준 거예요. 여기서 국민 뜻대로 하겠다 하니까 탁 주시를 했는데 윤석열 뜻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망했잖아요. 네. 고생하다가 고생도 아니죠. 뭐 7, 80일 쉬다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써서 많이 팔렸어요. 예. 상당히 뭐 한 9만 부, 예. 10만 부 팔렸어요. 10만은 아직 10만까지 못 갖고 한 8만에서 9만 사이. 거기서 끝일 겁니다. 아유, 그 이상 찍지 마세요. 완전히 제가 우산장수와 아니 남학신장수. 왜냐하면은 이 국민적 기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간 보는 거예요. 국민 간도 보고 윤석열. 그래서 한동훈은 대통령 후보도 당대표도 되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김문수가 어떻게 됐든 국민적 지지가 국민의힘에서 제일 높잖아요. 네네. 탄탄해요. 거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자리 숫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아니에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되면 그건 이준석한테 좋은 일 아니에요? 세대도 그렇고 노선도 그렇고. 아유, 어제 이준석이 개혁신당에 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준석까지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한마디만 더 하잖아요. 이준석도 명태균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와야 돼요. 오세훈 홍준표보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이준석이었다. 그러면 여권의 후보 메이커는 명태균이다. 그분한테 일단 물어보고 와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젊은 친구가 뭐 발랄하고 정치적 경험도 있고 뭐 다 좋아요. 젊은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뭐 당 대표도 했으니까. 그 이준석 의원이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이 그 남성과 여성 이렇게 갈라치기 이런 정책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는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자, 박지원 의원님이 아무리 적이어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따끔하게는 얘기하지만 그리고는 존중하고 계속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아니 약자를 적게 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되더라도 그런데 그런 어떤 뭐라고 했다면 정치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은 이제 반짝 인기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근데 우리 주 기자님이 굉장히 이준석에 대해서는 안티 감정이 많으신데 아니요 간 적 없어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 경쟁자 의식을 느끼시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외모라든지 아니 전혀요. 아니 이준석은 정치인이고요. 저는 언론인인데 뭘 저는 외모나 뭐 이런 아니요 전혀 매력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은 정치인 이준석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조금 영향력이 대선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 젊은 청년이고 좋은 학교. 하버드. 여러 가지로 갖춘 사람인데 그래도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또는 정치도 하는 건데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 배운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거기에서 계속 거론되는 게 가스라이팅. 그래서 저도 그리고 판떡이 있어요. 자, 아직 대통령이 있는데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이준석 대표라고 불러야 돼요. 전 대표라고 불러야 돼요. 후보라고 불러야 돼요. 후보라고 불러야 돼요. 의원 내지 후보. 그래서 저는 이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라. 그렇게 갈라치기, 젠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분열적 사고를 가지면 어렵다.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10%를 확보해서 선거비용 보전도 받고 그거 가지고 다음번 대선을 또 도모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이 평가받을 수 없다고 좀 생각하는데 뭐 모든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자, 이준석 후보의 출마가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요. 헌법재판소로. 그래서 21일 날 걱정으로 시작해서 대선까지 한번 쭉 얘기 들어봤습니다. 재밌으시죠?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오늘 해남 완도 진도 얘기를 빼먹었는데 다음번 방송 때 2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 배추가 이 겨울 배추가 출하돼 가지고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 배추로 3월 김장을 해보시면은 진짜 생지로 죽입니다. 죽여. 근데 의원님은 건강도 그렇고 피부가 좋은 이유가 김 때문이에요? 전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배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 다 먹으니까. 셋 다 먹으니까? 다 먹어야 되겠네. 내가 김 줬잖아요. 그러니까. 김. 어때요? 맛있죠. 맛있어요. 그 김에다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 고구마도 기가 막히지만은 해남완도 진도 전복 피부 좋아집니다. 미역 다 좋으니까. 특산품 방송은 끝이 없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